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어린이날에 이어서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많이 따서 사용하고 있죠.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 초보자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요린이, 불린이, 골린이 등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머머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초보라서 서툴고 실수 연발이지만 초보라서 괜찮아라는 정감 있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별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와 OTT 이야기, 뉴미디어 트렌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 100주년이었는데요. 네. 네, 소장님은 어린이날 이제 안 챙기시죠? 네, 그렇죠. 아이들이 다 컸어요. 네, 그래요. 이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지 말고 어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자. 이런 뜻에서 제정된 날이 어린이날이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 분야든 간에 초보자거나 입문자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따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일종의 신조어가 되었는데요. 어린이는 어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1920년에 처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 및 인터넷 등에서 어떤 것에 입문하였거나 실력이 낮은의 뜻으로 어린이의 어자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일부 명사의 첫 글자 등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초보자를 주린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부동산 투자의 초보자를 불린이, 등산 초보자를 산린이, 토익 입문자는 토린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용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방송, 인터넷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요. 요린이, 주린이, 골린이 이런 표현들 특히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도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걸까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한 시민의 진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 요지는 이러한 표현은 아동을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공문서나 방송 등에서 이러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또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게 되어서 이번 의견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진정한 취지는 참 공감이 된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인권위가 이런 의견을 낸 것이군요. 근데 요즘 사실 신조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방송에서도 언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다. 좀 유행인가 보다. 이런 생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머머리니 이렇게 어린이의 리니를 따라서 붙이는 이 표현들 이게 과연 차별적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과민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백종원 씨가 진행하던 백파더에서 요린이라고 부를 때 사실 저도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 의견 표명 과정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원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네. 이런 표현 방식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말은 어떤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정감 있게 표현하는 말이어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병존했다는 것입니다. 예, 인권위 판단을 좀 자세히 봤는데요. 특정 사람에 대한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멸시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표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게 되어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특정인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게 된다. 네. 그게 또 다시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사실 린이라는 표현보다 더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야말로 혐오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들과 혐오 표현에 대한 수업을 몇 차례 진행해 봤는데요. 그때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혐오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잼민이라는 것인데요. 잼민이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제공하는 음성 지원 서비스의 어린 남자의 이름 재민을 따서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왜 혐오 표현인지는 저도 배경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잼민이는 어린이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데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3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351명인 70.2%가 잼민이라는 단어가 어린이를 낮춰 부르거나 비하하는 단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 연대 지음은요. 2020년 11월부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단체에서도 제공한 어린이 청소년 차별 표현 10선이 그 10선 중에서 1위가 잼민이었습니다. 잼민이 이외에도 이들이 꼽은 문제적 표현은 사춘기, 중2병, 아이, 등골 브레이커, 급식충, 모모양, 모모군, 그리고 대견하다, 기특하다, 애들, 초딩, 모모 친구 등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문제적 표현인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관행적으로 써왔던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무시하고 아랫사람으로 낮춰 부르는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아우 대견해, 아우 기특해 이렇게 쓰는 표현이 네. 어린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분이 좋지는 않군요. 예, 저도 새삼 깨닫는데요. 네. 근데 이 잼민이라는 표현, 이게 네. 아마 이제 혐오적인 표현이어서 우리 방송에서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표현이 실제 언론 보도에서 사용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언론 보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카인드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일부러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제외하고 작년 6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기간에 여러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잼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사가 32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이 표현이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작년 7월에 EBS가 트위터에 잼민좌라는 단어를 썼다가 논란이 일어서 사과한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EBS 사회관계망 서비스 담당자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주 금요일 포텐독 똥발반내 영상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잼민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쳤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표현을 사용했던 담당자는 최근 SNS 상에서 잼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받고 재미있는 어린아이를 부르는 유행어라고 짐작했다.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거기에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는 몰랐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네. 다른 단어들도 표현 좀 찾아봤는데요. 요린이라는 표현은 이 기간 중 52건이나 나왔습니다. 네. 보도 제목에서
예를 들어보면 경남신문에서는 초딩 요린이들의 즐거운 요리 수업, 한국경제의 요즘 요린이 고추장 대신 만능 조미료, 서울경제 요린이도 백주부로 변신, 매일경제는 박희집 요린이 유희의 우당탕탕 요리 도전, YTN도 있는데요. 만남의 광장 최원영 요린이 요리연구원으로서의 성장기 등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린이라는 보도는 정말 많았는데요. 이 기간 중에 535건이나 있었습니다. 네. 이 역시 제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시아 경제에서는 아예 보도의 코너명이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는 주린이의 1타 강사 193만 명 찜한 3프로TV 인강도 불티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고요. 서울신문은 주린이 해외 투자 시작은 EFT, ETN으로, 국제신문은 주린이 캔들 차트 잘 보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 굉장히 많은데요. 산린이라는 표현도 36건. 예를 들어보면 한국경제의 산린이 인증샷 열풍에 대박 났다. 주로 이렇게 기능성 등산복 등에 대한 보도에서 산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골린이도 있었는데요. 368건이나 있었습니다. 많네요. 네, 이 역시 골프용품 관련한 보도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정말 황당한 말들도 있었는데, 테니스와 어린이를 합성한 테린이라는 표현도 36건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불인이라는 표현도 36건 있었습니다. 토린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헬스와 어린이를 합성한 헬린이라는 표현도 22건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도는 대부분 무감각하게 관련 표현을 사용한 경우들이었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표현이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몇 건씩 있는 정도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진짜 네. 언론 보도에서도 특히 뭐 주린이, 또 네. 골린이, 요런 표현들은 진짜 많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네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자막에서 이런 네. 표현들을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한겨레가 이번 어린이날에 보도한 예능아 요린이라 부르지 말아줄래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 기사는 지금 현재 예능의 현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라는 MBC의 방송, 이 방송에서 참가자들한테 요린이라고 부른 것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린이를 사용한 시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후에 요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요리 블로그 제목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튜브 등에서도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제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SBS 예능 프로그램인 편먹고 072라는 방송에서는 자타 공인 골린이라는 자막을 사용했다고도 하고요. 또 EBS의 자이언트 펭수에서는 아이들에게 운동하자는 콘텐츠를 내보내면서 펭수를 헬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서는 특히 예능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즐겨보고 유행어 등을 따라한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윤석진 충남대 국문과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초보자의 미숙함을 예능적으로 귀엽게 표현한다는 의도겠지만 방정환 선생이 아동을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라는 용어를 값싼 웃음을 위해 헐값에 팔아넘기는 언어도단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머머린이라는 표현, 저희가 네. 인권위가 이번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의견 표명한 네. 것에 대해서 네. 좀 짚어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쭉 한번 살펴봤는데, 네. 아무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이 인권위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보도보다는 그냥 네. 내용 그 자체를 전하는 보도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날이 5월 3일이었는데요.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관련 보도는 총 33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보도 대부분이 의견 표명 내용을 전하는 수준이었고요. 특별히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다만 여성조선이 5월 4일에 업로드한 기사 하나가 좀 특이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 보도는 10가지 이슈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한마디씩 기자의 의견을 코멘트로 다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 중에서 인권위, 주린이, 요린이 표현은 아동 비하, 과연 그런가요? 라는 소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자의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정말 그런가요? 어린이가 미숙하고 불완전하다고 보는 인식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이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보호의 대상인 이유는 아직 성숙하지 않고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선의와 진의를 애써 무시하고 공연한 일을 만드는 느낌입니다. 이런 정도의 비유적 표현에 인권 운운하며 토를 다는 건 뭐랄까 그거야말로 미성숙한 태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인권위가 인권이란 말의 쐐새를 잘 모르는 권민이 같습니다만 이걸 또 어린이는 인권이 없다는 말이냐며 발끈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꼭 있을 듯 애효 이렇게 그 보도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 표명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민이라는 굉장히 낯선 이런 표현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저는 어린이날이라고 이 즈음 기간에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고 또 이후에는 제목에서든 내용에서든 이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답답한 마음도 좀 들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이 누군가에게 부정적, 차별적 표현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보다 귀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열린 자세로 들어주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 방송을 모니터했습니다. 네,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4월 29일 금요일에 방송된 이번 주 승부 코너에서 편견에 근거한 평론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날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분석했는데요. 여성인 김은혜 후보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여적여라고도 하는데요. 여성은 서로를 시기 질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성 유권자들이 김은혜 후보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은혜 후보가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데 여성들에게 이게 어떻게 작용했을까라는 말도 했습니다. 역시 여성이라는 성별에만 집중한 분석으로 여적여와 다르지 않은 맥락의 발언입니다.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보지 않고 질투에 의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금 이 시대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4년에 MBC가 총선 개표 방송 당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소개하면서 여적여 프레임을 씌워서 사과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적여는 대표적인 여성 혐오 프레임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이 발언에 대해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요. 해당 방송 때 유일한 여성이었던 이은영 휴먼앤 데이터 소장이 경기지사 선거에서 주요 쟁점인 공공주도 정비 사업에 대해 상대 후보가 더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며 나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네. 여성 혐오적 분석이 좀 아쉬웠던 출연자의 발언 지적해 주셨고요. 또 다른 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역시 같은 코너에서 발견한 문제점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정치권과 관련해서 한 주의 승자와 패자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종찬 소장이 이 주의 패자로 정치권을 꼽아봤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했다가 번복하고 또 인사청문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을 패자로 꼽아온 것인데요.
정치권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또 광범위해서 하나마나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 본개편을 통해서 새로 바뀌었죠. 이재훈 앵커의 진행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2주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했던 단어가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말할 때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진행자의 이 단어 사용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4월 28일 목요일 방송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날 진행자가 박 의원에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반론해 주시겠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실제 법안과 맞지 않다. 그리고 언론 중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그 이후부터 검수완박 대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또는 검찰청법 개정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안을 규정하는 용어는 청취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말을 택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컨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제 영상부터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 가수를 되게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네, 아실 것 죄송해요, 같은데요. 웃어서. 네. 네, 싸이가 돌아왔습니다. 네, 싸이. 네, 너무 임팩트 있게 돌아왔는데요. 네. 신곡 대댓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처음 공개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5월 6일 기준으로 9,300만 뷰 유튜브 조회수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음악 차트에서 지금 빅뱅이 거의 한 2달간 1등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차트를 잠깐 1위를 이제 지금도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1위를 넘보기도 했었고, 네. 그 스포티파이에서도 1,300만 스트리밍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게 이 데댓이라는 곡 자체가 그 제가 이 뉴미디어 트렌드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가수이기도 한데 BTS의 슈가가 그 프로듀싱을 한 곡이에요. 네, 같이 불렀잖아요, 또. 네, 같이 부르기도 했고 노래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BTS 슈가가 출연한 데댓도 이제 뭐 뮤직비디오에서 댓글이 엄청나게 또 달리고 있고, 네. 슈가가 먼저 곡 작업을 같이 했다고 또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싸이 씨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BTS 슈가가 먼저 곡을 주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비화도 소개를 하시던데, 네. 이 BTS 효과인가요? 제가 그 싸이의 데댓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일단 좀 댓글 반응을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댓글이 한국어가 없어요. 워낙 원래 글로벌한 가수고요. 예전에 이제 BTS 멤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 싸이 씨가 이제 그 세계 시장을 한번 열어줬고 그거에 네. 대한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강남스타일 나온 지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네. 네, 근데도 벌써 10년 됐구나. 꾸준히 노래를 발표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원래 이제 그 10년 전에는 챔피언이 나왔고 그래서 뭐 싸이 씨가 자기의 히트곡은 한 10년 주기로 나오는 것 같다. 10년 주기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이번에 데댓도 굉장히 큰 화제를 되고 있고요. 또 뭐 슈가 씨 말고도 참여한 셀럽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있어요? 네, 그 수지 씨도 있고요. 그리고 하사 씨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수지 씨는 싸이의 수록곡 중 하나인 그 셀럽에 출연을 했는데, 네.
그 셀럽 컨셉에 맞춰서 계속 춤을 춥니다. 근데 목소리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뮤직비디오에서 공개 4일 만에 한 1,000만 뷰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 화사 씨랑 부른 이제는은 아마 저희는 너무 잘하는 노래일 것 같은데 원래 좀 있으면 아마 이제 싸이 씨가 부른 이제는이 더 인기가 많아지고 젊은 친구들은 다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죠? 네, 이제는. 서울 패밀리. 서울 패밀리 이제는이고 원래는 이게 그 마이클 잭슨의 형이죠. 네. 저메인 잭슨이 불렀던 When the Rain Begins to Fall이라는 노래를 번안한 노래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한국 분들은 이제 서울 패밀리 노래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네. 화사 씨의 목소리가 그 또 다른 색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노래는 거의 원곡과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두 명의 가수가 바뀌다 보니까 부르는 가수들이 네. 노래 색깔이 확 바뀌고요. 그리고 춤과 되게 잘 어우러지는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지금 화제입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나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 화사하고 함께 부른 이제는 네. 이게 제일 좋던데요. 저도요. 우리가 너무 이 노래가 익숙해서 그런지 와, 이 화사 버전 되게 좋다 이러면서 저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수지하고 함께한 셀럽이라는 곡 이 뮤비를 보면서 와, 수지가 왜 이렇게 춤을 잘 추지? 제가 이렇게 놀란 거예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수지가 걸그룹 출신 아닙니까? 미스에이 출신이죠. 그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 워낙 이제 연기자로 자리 잡아서 수지가 걸그룹 가수였다는 사실을 제가 그동안 정말 깜빡했더라고요. 네, 저도 예. 보고 나서 수지 씨가 참 이쁘구나 했는데 춤을 잘 추네. 그러게요. 저도 왜 이렇게 춤을 잘 추지 했는데 원래 댄스도 했던 맞습니다. 걸그룹 가수였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금 뭐 대댓, 셀럽 또 이제는 이렇게 이제 세 곡, 싸이의 신곡 세 곡에 대한 반응들 소개해 주셨는데 이 세 영상에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모르는 것도 있으시네요. 저는 이 세 영상을 보면서 세 영상 모두 네. 노래는 싸이가 하는데 네. 싸이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 대댓은 슈가를 보고 셀럽에서는 수지의 춤을 보고 이제는에서는 화사는 역시 섹시하다 이러면서 그 다른 피처링한 출연자한테 자꾸 눈길이 가서 솔직히 싸이 씨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또 특징이 이번 뮤직비디오들 중에서 새로운 뮤직비디오들이 꽤 많았어요. 네.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새로 영상들이 있는데 네. 모바일 화면에서 되게 보기 좋고 이제 틱톡에 익숙한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벌써 이 싸이의 그 새 앨범이 9집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9집에 얽힌 일화가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싸이 씨가 뭐 싸이 9집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2020년에 2020년에 시기에다가 예. 싸이 9집 이름을 싸다구 어떠냐라고 올린 거예요. 싸이의 9집이니까 싸다고.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채용을 하고 그 이제 소셜 플랫폼에서 누구냐 살해하겠다. 나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직 찾았다는 얘기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싸이답다. 예, 싸이답네요. 그 9집 앨범에 이름을 짓는 방식이나 또 이런 싸다구라는 이 제목을 바로 픽한 이런 감각도 참 싸이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싸이의 새 앨범을 화제의 영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요즘 이 영상도 굉장히 화제라고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대학 축제에 등장한 싸이의 무대죠. 이 영상 보셨어요? 와,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아마 코로나 전에 찍은 거겠지라고 해서 봤는데 아니에요. 날짜가 네. 2022년 5월 4일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엊그제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관객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공연장이 뒤고 네. 앞에가 관객들이 보이는 형태로 찍었는데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저럴 수 있었지 저런 기억이 있었다라는 게 되게 낯설면서도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맞아요. 그 떼창 너무 잊고 살았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월 달부터 그런
어떻게 외부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스댓을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며칠 안 된 것들의 노래를 벌써 신나서 그 관객들이 떼창하고 하는 것들 영상이 이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뭐 다들 너무 그리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화제 영상 오늘은 가수 싸이의 신곡 관련한 뜨거운 반응들 살펴주셨고요. 뉴미디어 트렌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야구나 뭐 월드컵 축구 중계 이런 거 당연히 지상파 TV라고 하잖아요. KMS, KBS, MBC, SBS 이런 안방 TV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저도 여기서도 스포츠 중계를 하네? TVN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TVN이 원래 이제 CJ ENM이 조금씩 준비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 중계권을 따낸다든지.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UFC 격투기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든지 이러면서 조금씩 하다가 아예 TVN 스포츠라는 그 스포츠 채널을 아예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N 스포츠, 티빙, OTT죠. 포함해서 그 한국의 UFC 방송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UFC 대회 중계를 아예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UFC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도 생긴 지도 벌써 이제 거의 30년 된 스포츠지만도 전 세계 7억 명 정도가 팬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계약 자체가 CJ ENM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시장 진출하는 것들, 공식적으로 진출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야신들을. 네. 그리고 이제 뭐 UFC뿐만 아니라 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그다음에 AFC U23 뭐 이제 아시안컵, 챔피언스리그, 독일 분데스리그 뭐 이런 것들을 다 중계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지상파나 아니면 뭐 JTBC도 최근에 스포츠 쪽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긴장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CJ는 뭐 드라마면 드라마, 예능이면 예능, 또 엠넷이라는 그 음악 채널도 갖고 있고요. 그 채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뭐 이미 성공적으로 런칭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스포츠까지 저변을 넓히고 있는 걸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OTT 시대가 되면서 방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각 방송사들이나 아니면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실시간성을 가진 콘텐츠가 뭐냐입니다. 실시간성을 가진 콘텐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뉴스가 있고 스포츠가 있는데, 또 이제 어떤 경연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엠넷이라든가 이런 채널에서 CJ가 잘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네. TVN 스포츠뿐만 아니라 티빙에도 이 모든 걸 같이 중계한다. 이 얘기는 OTT에서도 스포츠가 또 중요한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OTT도? 네네. 네. 그래요. 우리가 한번 쿠팡 플레이 얘기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OTT도 이렇게 스포츠 콘텐츠 확보에 열성인가요? 쿠팡 플레이는 더 계속 추가를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또 격투기 대회 또 나오는데 원엑스 같은 중계권을 따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브도 원래 야구 중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야구 중계. 네. 그리고 이제 티빙이 이제 계속 이런 스포츠를 하면서 이게 결국적으로 넷플릭스가 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이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아마존이라든가 해외에, 그리고 이제 애플도 최근에 이제 뭐 스포츠 쪽을 계속 강화하는 부분들이 라이브 스포츠 쪽을 강화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금요일 중계권을 다 확보를 해서요. 전 세계의 애플 TV 사용자들한테 보여주게 하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스포츠를 중계하는 OTT, 이것도 일종의 그 마케팅 전략과도 좀 연계가 되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들이 또 이 스포츠랑 비슷한 궤가 있는데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가 궁금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이 플랫폼에 한 번도 들어올 일이 없는데 그 스포츠는 제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들어와야 되는 케이스. 이게 되게 비슷한 궤가 들고, 그리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것보다 화제성에 있는 이런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게 더 적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비용적인.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J나 이런 거는 이제 방송과 OTT를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너지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OTT들은 그런 스포츠가 방송의 힘이라고 하면 뺏을수록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우군의 힘이 더 세질 거잖아요. 일종의 원소스 멀티 유주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프로야구 시즌 개막하는 요즘이면 사실 주말이나 휴일에 안방 TV 앞에 앉아서 중계 보시는 아버님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인데 이제는 뭐 안방 TV가 아니어도 OTT를 통해서 스포츠를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